우리 지역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오주은입니다.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게 있다면 직접 대면을 하기보다는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실시간 체험학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와봤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형곡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권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이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이 좋은 기세로 한번 계속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 이후로 사회에서 전체만큼이나 학교에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과 변화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처럼 원활하게 잘 진행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현재 형곡고등학교에서 교육 홍보부장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곧 2학기가 되면 우리 구미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일상이 이 포커스가 우리 학생들 위주로만 있는데 평소에 다른 취미 생활은 없으신가요? 그동안은 아쉽게도 사실 취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작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저한테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을 카메라 속에 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너튜브 같은 이런 SNS에다가 공개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 항상 이런 편집하는 게 정말 취미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님 뵙고 촬영하는 이 과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재미있게 자랑할 수 있을지, 그게 또 하나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촬영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즐기면서 저보다 더 즐기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전혀 이런 너튜브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꼭 써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제 개인 채널을 개설하고 이제 뭐 개인적인 생활을 올리기보다는 학교에서 있는 모든 수업에 대한 영상을 이쪽에 올려두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아까 수업에 봤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필요한 영상들을 모아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온라인 채널이 필요해서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정말 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기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걸 걱정하면서 집에 있는 친구들을 나의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요즘 학생들이 이런 인터넷 문화,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적응을 했고요. 제가 준비한 수업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줬어요. 네. 제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물론 수업도 있지만 저희가 학교라는 공간이 수업 외에 학생들하고 또 만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이었어요. 네. 보통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이 원격으로 비대면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리는데 어떤 친구가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 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쉬는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똑같이 온라인 속에서 친구들이 카메라로 다 접속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수업의 시작을 조금 늦췄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 문화가. 왜요? 네, 나도 저 친구처럼 이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물론 실천은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런 문화를 보고 정말 좋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물론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지금은 즐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선생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왠지 선생님은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헤르미온느 같은 스타일. 발표도 잘하고. 네. 좀 선생님의 학창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업하다 보면은 밥 먹고 나서 조금 졸리다거나 하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학창 시절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실 제가 정말 선생님은 학교 집 공부만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저도 그러진 않았고요. 재미있었던 학창 시절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선은 저 때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의무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정말 개구쟁이처럼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되게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담임 선생님 몰래 좀 재미있는 일도 좀 하려고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야간 자율학습 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 사연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 몰래 숨어서 인터뷰하다가 네. 걸려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네, 반전인데 몰래 네. 뭔가를 많이 하셨군요. 네, 재미난 저랑 추억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조금만 하다 보면 네. 굉장히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그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좀 느껴집니다. 분명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이 교직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나이는 똑같고요. 저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 비결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대면 온라인 채널에서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온라인 채널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저는 이제 구독을 하면 그 친구들의 채널에 저도 방문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똑같이 저도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이 즐겨하는 이런 대화하는 SNS가 네.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한테 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럼 혹시 네. 요즘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줄임말 이런 것도 네. 좀 아시나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쓰는 말이다 생각하고 하면 항상 한 박자 늦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사실 이 방송 촬영을 한다고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 TV 나온다, 니네 이거 꼭 봐야 돼, 자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막 너무 수업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말고 재밌게 해주세요 하면서, 보통 학생들이 체험하는 게 뭐 노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 했더니 선생님, 노잼이면 시청자들 안 좋아요, 재밌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나서 뭐 인터넷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 정말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이 또 카메라 앞이라서 그런지 어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려줬던 그 단어들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살짝, 저도 약간 좀 뒤떨어지는 편인데 네. 이 노잼은 좀 한 두 박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핵노잼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학생들한테 자랑하려고 틀어줄 거거든요. 네. 그때 저랑 아나운서님이랑 누가 더 우리 학생들의 문화에 가까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정보 전달자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네. 이 정보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삶의 나침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삶의 나침반. 네, 이제 이 정보라는 게, 저는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네.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교과에 있는 정보도 제공해주고요, 학교에서의 생활의 부분도 전공을 해주고요,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방향을 정해주는데 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좋은 정보,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보,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을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삶의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전달할 때랑 이제 새로 얻게 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전달할 때는 그냥 어떤 정보라는 부분을 바로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넣어준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때는요, 늘 저도 조금 불안함과 새로운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좋은 점이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다 보면요, 선생님 그 지식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찾아봤어요, 이런 점도 있던데요, 오히려 새로운 걸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거는 제가 집에 가서 이런 상황에서 써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확실히 정보라는 게 내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학생들한테 배워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정보도 있구나, 이런 차이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기존에 교실에서 하는 수업들은 어떻게 보면 휘발성, 이렇게 없어지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대면 수업은 제가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비휘발성으로 남아있는 수업이 돼서 학생들이 나중에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꼭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제가 수업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콘텐츠화해서 또 학생들이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제 채널에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우리 학생들이 매년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저의 구독자가 돼서 계속 누적돼서 항상 졸업을 해서도 저랑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은 게 앞으로 저의 계획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데, 사실 올해 초에 전교생이 다 꼭 실시간 비대면 수업 참여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런 부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희들이 너무 잘해줘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지금처럼 잘 극복하고 열심히 온라인 수업도, 지금 학교에 나와 있는 오프라인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이겨내자. 현국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 오늘은 정보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계신 분들 만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가전유통 쪽에서 1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부캐릭으로 너튜브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에서 가전제품 리뷰 전문을 하고 있는 홍박사 홍진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예. 네, 오늘 만나본 이제 게스트분들은 다 텐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길을 더 늦을 수도 있는데. 네, 많이 주세요. 예. 오늘 꿀잠 잘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요즘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판매 영업을 한 17년 정도 하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이 너튜브라는 계기로 네. 이제 본사 쪽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지금은 전국 다니면서 홍보 영상 컨텐츠를 촬영하러 다니다 보니까 네.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집에도 잘 못 오는데, 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촬영을 위해서 연차를 사용하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연차까지 써주시고 금쪽 같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만큼 오늘 알찬 토크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너튜브를 이제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너튜브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일단은 가전제품 영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가전제품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네. 혹시나 간간히 우리 동네 맛집, 구미 지역 맛집도 가끔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살 때 요즘에는 그 너튜브를 통해서 제품 리뷰를 꼭 하고 이렇게 사거든요. 예, 예. 확실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지금 45인데 얼굴이 많이 사갔죠. 아니요. 아니에요? 제 나이대로 보이는 거 같아요. 제가 원래 42에 이제 한번 뒤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봤는가. 네. 한 번 정도 내가 잘하는 일, 꼭 한 번 내가 개인 방송으로서 한번 도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너튜브입니다. 너튜브를 좀 하신 지 꽤 돼서 적응이 됐겠지만 예. 초반에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찍고 편집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좀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솔직히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42에 너튜브를 시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핸드폰 하나 들고 낙동강 체육공원 가서 네. 혼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다시 공부하게 되고 편집 실력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어려움이 없고 현재는 이제 또 회사 본사 측에서도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뭐 공적 업무를 할 때는 우리 촬영팀이 별도로 같이 지금 촬영하고 편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초반에 이제 휴대폰 촬영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꼼꼼히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꼼꼼히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전 쪽만 평생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들어오면 네. 생각을 합니다. 제조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원할까? 그게 조금 감이 빠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항상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영상을 찍는데 뭐 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그 너튜브는 구독자 수가 9,670명 네. 정도고 이제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한 3,000명, 그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럼 원래 유튜브나 이런 방송 쪽에도 관심이 조금 있었던 거죠? 당연히 방송 쪽에 관심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관종병이란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받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얼굴이 잘생긴 편도 아니고 네네. 몸도 뚱뚱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거는 하나, 스피킹, 말을 조금 더 잘한다. 네.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를 도전하는데 정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이 조금 관심 있고 이렇게 예, 예. 해야지 좀 즐기면서 오래 롱런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캐릭터가 있으시고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굉장히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좀 많은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계시다 보니까 좀 소통 부분에서도 예. 이렇게 쪽지나 댓글 이런 걸로 소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영업을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할 때 이제 댓글이나 메일로 네. 많이 문의가 옵니다. 원래 제가 구미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미 소비자분들만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너튜브라는 걸 하면서 전국 수도권 쪽, 경기도 쪽, 전라도 지역에서 메일이 옵니다. 네. 이사하시는 고객님들 또는 혼수하시는 고객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비대면으로 전화창으로 저를 믿고 제품 구매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제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좀 기억에 남았던 이런 예. 구독자 있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에 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한 분이 제가 영상만 올리면 네. 질문을 계속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는 질문을 답을 다 해드렸는데 나중에 되니까 너무 제가 알 수 없는 엔지니어 부분까지도 질문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분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매 쪽, 영업 쪽이다 보니까 기계 쪽 부분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좀 조금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모든 걸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를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모든 좋은 구독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악플 다는 구독자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솔직히 진짜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네. 연예인 분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제가 건조기 관련 비교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때 또 때마침 엘사 건조기가 네. 핫 이슈가 된 거예요. 왜요? 그때 뭐 건조기에서 뭐 냄새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됐는데 그 화살이 저한테 다 날아오는 겁니다. 너 그거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 또한 저를 생각하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너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기 때문에 이 악플 또한 제 팬이고 제가 아듬고 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상처를 잘 받으실 것 같은데 예. A형이신가요? 아닙니다. O형입니다. 예. 다들 A형이라고 안 그래도 질문 많이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너튜브 찍으면서 좀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누구나 이제 크리에이터면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도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촬영하다 보면 이 친구 무선 마이크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3, 40분을 떠들고 제 나름대로 끝났다 탁 쳤는데 네. 메모리를 빼니까 음성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경우 정말 진짜 식은땀 나거든요. 그러면 네, 그쵸.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야외 촬영을 갔을 때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다 찍었는데 주변 소음 또는 영상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촬영하고도 업로드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은 에피소드로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진 빠질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촬영했는데 또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항상 대비를 네.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주제인 정보 전달자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 박사님께 예. 이 정보는 어떤 의미인가요? 홍 박사에게 정보란 내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보다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하는 순간 내가 조금 더 계획을 빨리 세우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정보의 시대예요. 예, 예.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가짜 정보, 예, 예. 진짜 정보 이 구별하는 법이 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홍 박사님은 어떻게 좀 구별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짜 정보 좀 허위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정말 진솔되게 하는 영상도 많은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댓글을 많이 봅니다. 네. 왜냐면 댓글에 보면 이게 진실된 건지 거짓인지를 좀 댓글도 좀 무분별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내용은 정말 진실된 내용이구나 또는 허위 광고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정보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홍 박사 나름대로는 영상을 보면서 영상 플러스 댓글 위주로 많이 보시면 영상의 정확성을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제가 go. 처음 시작했을 때는 홍 박사라는 나를 알리자 이거였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했는데 이제 홍 박사라는 가전을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내가 힘이 닿는 그날까지 이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인데
홍 박사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 마지막 목표고 꿈입니다. 너튜브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가 우리 시청자분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인데 세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도를 해라. 그래야 조금 더 내가 발전할 확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그 분야를 메인 컨텐츠를 잡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인데 겸손과 꾸준함을 꼭 가지고 시작해라. 이제 겸손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악플도 많이 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기보다는 수용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가 영상을 꾸준하게 찍을 수 있어야 우리 구독자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